와인쟁이 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빛깔이 매우 아름다운 로제 와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와인을 3개 따라 네. 레드, 화이트, 로제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오렌지 와인으로 나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이 만들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오늘은 로제 와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원 씨는 로제 와인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로제 와인 하면 피크닉이 떠올라요. 아 그렇죠. 네, 피크닉을 가서 네. 뭐 스테이크를 굽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챙겨가기 편한 김밥, 가벼운 샌드위치, 샐러드 같은 것들이 생각나는데 네. 옷차림도 가볍게 하고 이런 음식들과 어울리는 와인으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확실하게 로제 와인이거든요. 그렇죠. 네, 뭐 화창한 햇살에 로제의 예쁜 색깔이 또 잘 어울리고요. 네 맞아요. 로제 와인의 색깔이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섞어놓은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음식에 있어서도 레드 와인과 어울리는 음식과 화이트 와인과 어울리는 음식 모두에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궁금증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로제 와인의 철자가 영어의 장미, 그러니까 로즈와 같은데 왜 로즈라고 안 하고 로제라고 할까? 그렇지 않나요? 궁금할 수 있죠. 네네. 네, 엄격히 이야기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로제 와인의 철자는 장미의 로즈가 아니라 네. 프랑스어의 로제, 즉 철자 이 위에 네. 어포스트로피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프랑스어에서는 그냥 이는 일반적으로 으 발음이 나는데 네. 지금처럼 위에 어포스트로피가 붙으면 네. 에 발음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로제라고 발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 로제라고 하는 게 저희가 영어를 얘기했던 게 아니라 프랑스어를 말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맞아요. 네. 자, 그럼 로제가 프랑스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뜻이 뭔가요? 로제는 프랑스의 형용사로 붉은빛을 감도는 네. 분홍빛의 라는 뜻과 네. 남성 명사일 때는 분홍빛의 포도주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네. 그리고 프랑스어에서 R은 사실 히읗 발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석대로 발음을 하면 네. 로제가 아니라 호제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Rosé. Rosé. 저희가 로제가 원래 프랑스어고 발음이 호제라는 걸 알았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발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네, 한국에서는 다들 로제 와인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그냥 네. 계속 로제 와인이라고 부를게요. 저희는. 네, 맞아요. 그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로제 와인이 뭔지 한번 진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제 와인을 저희 부부의 시선으로 정의를 내려본다면 네.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의 특징 가운데서 네. 분홍빛을 띠는 와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오늘 로제 와인을 한정 준비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와 같은 핑크색이 로제 와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로제 와인의 색이라는 건 적포도의 껍질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네. 로제 와인은 반드시 적포도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돼요. 네. 로제 와인이 이런 예쁜 색깔을 지닐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인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대부분을 차지할 로제 와인을 만드는 방법은 네.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 세 가지를 우선 제목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방법은 마셀라시옹 방법, 뭐 한글로는 침용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뱅그리 방법. 네, 사실은 뱅그리 방법은 영어로는 다이렉트 프레싱이라고 해요. 네, 그건 이제 뱅그리 또 프랑스어고요. 네, 참고하시고요. 또 세 번째 방법은 세네. 이것도 프랑스어입니다. 네, 그래서 총 3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우선 단어들이 많이 낯서네요. 그리고 로제 와인을 만드는 방법 중에서 네,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섞어서 로제 와인을 만드는 건 유럽에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하나씩 어떻게 하는지, 어떤 방식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죠. 우선 마셀라시움 방법. 한글로는 침용 방법이라고도 하고요.
마세라시움이 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마세라시움, 우리나라 말로는 침용이에요. 네. 적포도의 즙과 껍질을 장기간 접촉시켜서 껍질로부터 색을 이제 얻는 과정을 말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침형을 오래 하면 할수록 색과 추출물이 더 많이 우러나오고 진화가 많이 되겠죠. 그렇죠. 네. 만약 이 침용 과정을 정말 짧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색이 덜 우러나오겠죠. 네, 바로 그게 마세라시움 메소드의 포인트예요. 음, 보통 레드와인을 만들 때 침용을 6일에서 10일 혹은 좀 길면 15일 정도 하거든요. 물론 특이한 생산자들은 한 달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2주 정도면 모든 침용 과정이 끝이 나요. 네네. 하지만 침용을 짧게 6시간에서 48시간 정도로 짧게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보이는 이렇게 아름다운 빛깔의 로제 와인을 만들 수 있는 핑크색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로제 와인을 만드는 가장 대중적인 방법이 바로 이 마세라시움 메소드고요. 네. 당연하지만 와인 메이커의 취향에 따라서 침용 시간을 이 안에서 6시간을 할지 48시간을 할지는 아니면 더 짧게 갈지 아니면 조금만 더 길게 갈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만약 길게 하면 그만큼 껍질에서 색이 더 우러나와서 진한 로제 와인이 되는 거고 짧게 하면 그만큼 색과 추출물이 적어지기 때문에 네. 대신 라이트하면서 과실량이 좀 풍부한 로제 와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로제 와인을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인 뱅그리. 네. 아까 다이렉트 프레싱이라고 또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건 어떤 방법인가요? 뱅그리도 프랑스어예요. 네. 우선 회색 와인이라는 뜻이고요. 네네. 아까 마세라시용 방법이 포도의 과육과 껍질을 6시간에서 48시간 정도 침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하지만 뱅그리는 6시간도 아니고 네. 그냥 수확하자마자 압착기에 넣어서 강하게 압착함으로써 바로 로제 와인의 색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침용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색이 좀 굉장히 연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굉장히 연해요. 보통 마세라시용 방법으로 만든 로제 와인은 뱅그리 방법으로 만든 로제 와인보다 풍미가 좀 더 풍부한 편이에요. 다시 말해서 뱅그리 와인은 화이트 와인을 만들 때 청포도를 수확해서 압착하고 즙을 내는 것과 똑같은 방식을 쓰거든요. 그래서 뱅그리 방식으로 만든 로제는 색깔이 매우 연하고 네. 화이트 와인처럼 과실량 위주로 많이 느껴지게 되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세니에. 발음도 좀 어려운데요. 이 세니에 방법은 뭔가요? 세니는 이건 역시 프랑스어인데요. 네네. 뜻은 사열. 사을? 네. 즉 체외에서 피를 빼낸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네 메소드로 로제 와인을 만드는 방법이 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 단어가 붙었어요. 그래요? 네. 언뜻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적포도를 수확을 해서 가볍게 파쇄한 다음에 네. 그렇게 얻은 껍질이나 즙을 발효통에 넣는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껍질에서 색이 계속 우러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침용 과정이고요. 그렇죠. 네. 세니는 이렇게 색이 우러나오고 있는 즙을 네. 통 옆구리에서 피를 빼내듯이 빼내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는 되는데 네. 그러면은 그 1번 마셀라시용 방법, 마셀라시용 메소드와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는 거죠? 이 방법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좀 더 진한 레드 와인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추가로 로제 와인을 얻어낸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네, 신기하네요. 네. 네. 제가 이 차를 끓이는 것과 이 세네 방법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한번 그 차를 우려내면서 보여드려 볼게요. 네. 먼저 잔에 준비한 뜨거운 물을 넣어줘요. 이 과정이 바로 포도를 파쇄해서 침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티백이 포도의 껍질이고, 네. 그다음에 이 과즙은 이제 침용 중에 생기는 포도의 과즙인 거죠. 그렇죠. 이때 세네 방법이라고 하면 네. 바로 옆구리에서 와인을 뽑아내는 것처럼 다 알렸다. 네. 반을 더
덜어줘요. 음. 비슷한가요? 이렇게 반반이 됐죠. 네네. 그러면은 이것은 세게 방법으로 만들어낸 로제 와인이 되는 거고요. 네네네. 이거 같은 경우는 티백의 양은 처음과 똑같은데 네네. 이 물의 양만 네.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애초에 온전한 물이 있었을 때보다 네. 더 진하게 나중에 색이 우려나겠죠. 지금은 그럼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진한 진해지고 색이 우려나올 거예요. 음. 이게 바로 레드 와인을 만들고 이 옆구리에서 뽑아낸 이제 과즙으로는 로제 와인을 만드는 거죠. 벌써부터 색깔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네요. 네, 이게 바로 세니 방식이에요. 이거 센이고 이게 이제 로제가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없이 쉽지 않나요? 네. 그럼 이제 세게 방식으로 만든 로제 와인은 캐릭터가 앞서 이야기한 것들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뭐 마세라시옹이라든가 아니면 뱅그리와의 네. 차이점이요. 네, 그렇죠. 이 세네 방식은 처음부터 진한 레드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네네. 이 방식으로 만든 로제 와인은 이 고유 레드 와인의 캐릭터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요. 다만 세네 방식도 와인 메이커가 중간에 즙을 언제 제거하느냐, 그러니까 네. 언제 뽑아내느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풍미가 적어질 수도 있고 더 진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만들어진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섞어서 로제 와인을 만들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는 이제 유럽에 한해서 그렇다고 했죠. 네. 하지만 유럽 안에서도 이 방식으로 만드는 로제가 있기는 해요. 뭐죠? 그게 바로 로제 샴페인. 그렇군요. 왜 그것만 예외가 됐을까요? 이 샴페인을 만드는 방식은 지금껏 말씀드린 레드 와인이나 화이트 와인, 로제 와인과는 많이 달라요. 이 샴페인 만드는 독특한 방식은 역사적으로 좀 오랜 시간을 걸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네. 이에 대해서 국가에서 좀 법으로 보호해주고 있는 거죠. 그 안에 만들어진 레드와 화이트 와인의 섞는 과정이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현재까지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게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 만들어진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섞어서 로제 와인을 만드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건 와인을 만드는 국가의 법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렇겠죠. 유럽처럼 금지를 한다면 못 만드는 거고 음. 허용이 된다면 만들 수 있겠죠. 네. 분명한 건 그럴 수도 있긴 있다. 음. 근데 모든 것은 절대적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만들어진 일반적인 스틸 로제 와인은 마셔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로제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마음 먹었을 때 이렇게 좀 긴 이야기가 될지는 몰랐었거든요. 네. 오늘 많은 이야기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오늘 영상으로 로제 와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